제로 코로나가 폐지된 뒤 처음 맞는 연말, 중국인들이 성탄절보다 더 챙긴 날이 있습니다. 12월 26일 국부인 마오쩌둥의 생일을 기념하며 중국 특색의 자유를 만끽한 겁니다. 같은 날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를 더 이상 폐렴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적용돼 온 A급 방역 조치를 새해부터 B급으로 낮추겠다는 발표입니다. 随着病毒变异、疫情变化、疫苗接种普及和防控经验积累，我国新冠疫情防控进入了新阶段。 길때는 한 달 가까이 됐던 입국 격리도 폐지돼 48시간 음성 증명만 있으면 통과입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검색도 10배나 뛰었는데 우리나라가 10대 목적지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의료보험까지 적용되면서 서민들도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 대란이 베이징에서 상하이 등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为了保证重症患者的收治，我们又新数拓展了120张床位的重症的床位。 12월에만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민간 기관에 코로나 유전체 분석을 금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말 인도에서 나온 델타 변이처럼 새롭게 파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또다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손절매라는 것이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도 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정말 부동산에 단기간 손절매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빚을 내서 샀다가 이제 그 빚 감당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몇 억을 손해보고 되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0년을 저축해도 4억 3천만 원을 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이것을 포기하고 던질 때는 그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영상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2022년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년과 21년에 초급등하던 부동산이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22년 들어서는 하락이 시작됐고 23년이 되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재테크의 가장 큰 우선적인 일들은 빚 갚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말 뜨겁게 열기가 차오르던 것이 이젠 아주 차가운 돌덩이로 변한 것이 부동산입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400조가량이 증발해버렸습니다. 2022년은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0년, 21년은 주거용 부동산이 단군 역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폭등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이후 연간 하락폭이 가장 컸던 2012년 수준을 넘어선 거죠.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021년 10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21년 8월 이후 10월부터죠. 2008년 금융위기로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단기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을 했다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3개월간의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능가하는 하락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요, 집값 하락이 아니라 광기에 의해 만들어진 거품이 이제 겨우 현실을 직시하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라고 봅니다. 그동안 20년, 21년의 초초초급등, 초자가 몇 개를 붙어도 부족한 만큼 초초급등의 집값이 거의
재앙 수준이었죠. 연일 고가를 찍어 올리는 거래들이 뉴스에 뜰 때마다 정말 서민들은 그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사회 불안 심리로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국민의 꿈을 키워주진 못할 망정 뺏어간답니까? 우리가 꿈과 희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양질의 일자리 취업문도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는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당연히 포기한 채 일확천금의 기회를 보는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을 해서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것은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에 대한 견해인데요. 여러 의견 중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요. 취업자의 경우는 52.5%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미취업자는 조금 더 높죠. 55.4%고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48.9%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53.4%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수년 동안 양적 완화의 일환으로 헬리콥터 머니라 그러죠.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는가 싶었는데 집값의 버블이 최고인 최고점에 대출을 많이 끼워서 샀기 때문에 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득의 60% 이상을 이자와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는 차주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것은요, 내년에 금리가 또 오르면 소득의 70%를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기는 더욱더 얼어붙게 되겠죠.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한 원인 중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저금리라는 것도 있죠, 물론. 그런데 주식과 코인이 초급등한 이유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주식은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게 급등한 주식